보시면은 우리 1년 365일 사계절 중에서 가장 내 피부의 나이가 10살 이상 훅 늙어가는 계절이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나오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름철에는 내가 뭐 가을, 그다음 겨울, 봄 평상시에 하던 기초 스킨케어를 그대로 여름철에도 하시면 내 피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름 지나고 가을만 곧 다가와도 거울 보시면은 내 피부 나이가 10살은 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큼은 내가 늘 하던 스킨케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페셜 케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이 여름철에 어떻게 우리 피트라인으로 더욱더 피부 나이 10살을 마이너스 삭제시킬 수 있는지 이 비법을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와 함께 아까 우리 탁창준 성모님께서도 말씀 주셨죠? 네, 피부가 왜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지 제가 피부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신 다음에 비즈니스 하실 때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 보시면 우리 인트로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자, 보셨어요. 다 이런 마음으로 예뻐지려고 모여주셨죠? 네,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어때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옛날 모습이랑 다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정말 늙어갈까요? 내인적인 노화라고 하죠? 피부가 늙어갈까요? 나이가 들수록?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사장님. 제 지인분들도 보면은 나이가 20대인데도 피부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연령대를 갖고 계심에도 피부 나이는 20대처럼 어쩜 그렇게 탱글탱글하고 맑은지,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은 내인적인 노화, 세월이 야속해 내인적인 노화보다도 내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내 케어법에 따라서 내 피부 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먼저 희망적으로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이 되죠. 자,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신체 기관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위일까요? 장일까요? 어디일까요? 장일 거다, 피부일 거다. 자, 사장님도 지금 너무 열정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요. 네, 자, 좋아요. 지금 장파, 피부파가 나뉘었죠? 정답은 바로 피부파가 이겼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우리 1차, 신체에서 1차 면역기관이 어디죠? 바로 피부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내부장기, 예를 들어 장이나 위가 좋지 못하면은 어때요? 피부에 소양증이나 주사성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가 반드시 피부 위로 발현이 되죠. 그래서 신체 장기가 좋지 못하면 어디로 1차적으로 나타난다? 피부로 반드시 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피부 노화는 전신 노화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파헤쳐 볼까요?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자, 보실게요. 보시면은 사진 보실게요. 자, 우리 다 주름 훈장처럼 갖고 계시죠?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마에 주름이 있다. 있다. 나는 눈가에 주름이 많다. 난 팔자 주름이 너무 깊다. 다 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 노화가 되면 바로 1차적으로 피부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파헤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마 주름, 그쵸?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내 내부 장기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름이 생겼는데요? 질병이 생긴다라고요? 네, 역시 눈치가 빠르셔요. 네, 정답은 바로 보실게요. 이마주름 아까 있다라고 손들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마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이마주름 많은 사람과 이마주름이 없는 사람으로 가지고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마주름이 많은 사람이 사망률 8배, 8배가 더욱더 증가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네, 왜일까요? 그 기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붕괴되는 이유가 누가 없어져서죠? 콜라겐, 그쵸? 자, 아셔야 돼요. 노화 경로가 혈관하고 우리 피부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아셔야 돼요. 내 얼굴에 콜라겐이 감소돼서 주름이 생겼을 때 내 혈관벽에 있는 콜라겐도 같이 동시에 감소가 되었구나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콜라겐이 감소하면은 혈관벽이 탄력이 저하되겠죠. 그럼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서 혈관벽도 탄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떻게
동맥경화 이런 고혈압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강노화 들어보셨죠? 강노화가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 밖에 나가서 자외선 쐬면 강노화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 물질들이 생기죠. 노화가 진행되죠. 진피층이 손상됩니다. 이 염증 물질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 피부 구조 조직에서만 강노화로 발생한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 그냥 머무르고 말까요? 피부만 망가뜨릴까요? 동시에 노화 경로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이 강노화로 발생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어디로 진입할까요? 동시에 피부도 괴롭히면서 혈관 내피세포에 같이 진입을 해서 내피세포에 상처 스크래치를 엄청 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피떡, 혈전이 생성되고 나가서 죽종이 생성되고 혈관의 흐름을 막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혈관의 흐름을 막게 되면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간상동맥 아시죠? 심장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마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심뇌혈관 질환의 유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우리 피부 주름은 단순히 외모, 미용적으로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죠. 내부 장기 컨디션도 함께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눈가주름, 콧등주름, 팔자주름 말씀 주셨죠? 자, 저 얘 지금 안 생기려고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보실게요. 팔자주름이 좀 깊게 생기신 분들은 간과 신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일까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줄의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노폐물이 축적돼서 잘 배출되도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죠. 근데 신장이 그 기능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피부에 계속 건조함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입가 양쪽 볼 옆에 탄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주름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또 콧등에 주름이 찡긋 있는 분들은 간 기능이 좀 저하되었다라고 인지가 되죠. 네,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거울 보고 주름 안 생기려고 막 피트라인 바르시죠? 그럴 때 공주병이야, 얼굴 관리 엄청 한데 이렇게만 바라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름 케어하면서 동시에 내 내부 장기도 컨디션이 좋아지도록 함께 이로운 영향을 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피트라인 대량 구매하셔가지고 얼굴에 계속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주름이 생기면 그 말은 즉슨 무엇이죠? 내 오장육부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 피부 노화의 위험성은 바로 전신 건강의 적신호로 이어진다라고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까 막 이마주름 있어요 하고 기분 좋게 손들어 주신 분들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네, 단순히 얼굴에 생긴 훈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내 혈관벽을 나이 들게 하고 지금 내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구나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사장님 울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예, 피트라인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만의 피트라인 제품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뒤에 가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강의 따라오시면 되시겠습니다. 환경 좋습니다. 자 보실게요. 실제로 같은 DNA를 부여받고 탄생한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피부 나이가 11살이 더욱더 늙어갔습니다. 네,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그 주범이 바로 자외선이 주범이다. 네, 우리 자외선 어디에 있죠? 지금 문만 열고 나가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아주 노화를 가속도화로 불러일으킨다라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실게요. 자외선이 노화를 발생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텐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되었을 때가 문제죠. 근데 활성산소는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 얘가 무조건 나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해서 아무리 유해산소여도 내 몸에서 적당량 잘 아주 적당량 분비가 되면은 오히려 바이러스도 퇴치시켜주고 내 몸의 면역력도 향상시켜주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되었을 때가 문제죠. 가행 생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피부는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자외선이 피부에 활성산소 가행 생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 나이를 짧은 시간 안에 10살, 20살, 30살 플러스 시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외선이 대체 어떤 존재길래 활성산소를 내 체내에 가행 생성시키는지 우리 오늘 아셔야 되겠죠? 오늘 피부학 시간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되는 여러 요인들은 많으나 그중에서도 자외선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존재하고 있죠. UVA, UVB, UVC. UVC는 아직 오존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만날 확률은 없어요. 근데 UVA하고 B를 항상 만나고 있죠. UVA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맞아요. 진피층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여리여리하지만은 파장이 가장 긴 자외선이 바로 UVA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뚫을 수 있을까요? 뚫어요. 다 뚫어요. 그래 뚫고 어디까지 갈까요? 피부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 교원 섬유, 탄력 섬유까지 다 붕괴시키죠. 그래서 우리 여름 지나고 이제 곧 있으면 9월 달에 거울 보시잖아요. 없던 팔자주름이 생겼고 여기가 여기 불독살이 생겼고 이마주름 있으면 간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마주름도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UVA 때문입니다. 그래서 UVA는 노화자외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이 UVA를 그럼 언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1년 중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봄에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사장님. 네, 맞아요. 이 UVA는 개근상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365일 내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계속 노화의 가속도화를 훅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UV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계보건기구 협회 후에서 미국의 후에서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왜일까요? 파장력이 너무 장파장, 침투력이 깊다 보니까는 UVA는 우리 피부만 노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미워 죽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체계까지 손상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안 좋아지게 하는 게 바로 UVA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UVB 보실까요? UVB는 A보다 파장력이 길까요? 짧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짧지만 파워는 누가 더 셀까요? 힘의 크기. UVB가 더 세요. 세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UVB는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만날 수가 있죠? 맞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아주 반갑게 있어요. 그래서 UVB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피부를 자꾸 태웁니다. 태워서 홍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 협회 후에서 UVB도 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왜일까요? UVB가 피부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DNA까지 다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피부 암까지 생기게 하는 게 바로 UVB예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이 손톱 속에 검은 색깔 반점이 생긴 거죠. 손톱 속에.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아픈 거예요, 통증이.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피부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손톱 드러내야 돼요. 네, 드러내서 암치료 들어가야 돼요. 피부암 치료. 네. 자, 이게 바로 UVB입니다. UVB가 이렇기 때문에 바로 세계보건기구 협회에서 너는 발암물질이다라고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자, 그렇게 해서 UVB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피부를 계속 태우고 피부암을 걸리게 하고 DNA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하상을 입히는 자외선이 바로 UVB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입니다. 자, 나는 밖에 나가서 햇빛 쐬면서 산책하면서 강합성해야지, 비타민 D 합성해서 면역력 향상시켜야지 다들 하시죠? 오늘부터 이 UVA, B 때문에 밖에 안 나가실 거예요? 발암물질이어서 나가긴 나가야 돼요. 비타민 D 체내에 합성해야죠. 면역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럼 자, 질문입니다. 이 UVA와 UVB 중에 체내의 비타민 D를 합성시켜주는 그래도 고마운 역할을 하는 UV가 있습니다. A와 B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A파 B파 지금 나뉘고 있어요. 네, A일 거다. 사장님 땡! B입니다. 자, 좋아요. UVB입니다. 맞아요. UVB는 그러니까는 활성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얼굴을 하죠. 좋은 역할도 하지만 나쁜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 이 메커니즘을, UVB가 어떻게 비타민 D를 체내에 합성시켜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이해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밖에 나가죠. 햇빛 닿죠. 그러면 이때 UVB에 의해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세븐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이 물질이 UVB와 만나면서 변형이 됩니다. 누구로 변형이 되느냐? 바로 프리비타민 D3로 변형이 됩니다. 몸속에서. 그러면서 또 이 UVB가 이 활성형 비타민 D3로 변형을 시켜줘요. 그래서 UVB는 결과적으로 체내의 비타민 D 합성을 유도시켜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좀 어지러워져요. 이 UVB가 안 좋아서 차단제를 바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SPF가 바로 UVB를 차단해주는 기호 표시죠. 선 차단제 바르는데 이걸 바르고 밖에 나가면 이 UVB가 체내 비타민 D를 합성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이죠. 즉 선크림 발라야 될까 안 발라야 될까. 자, 면역력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피부 암 선택하실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안심하시고 선크림 충분히 바르시고 밖에 비타민 D 합성하러 나가셔도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논문에서도 선크림 충분히 바르시고 밖에 나가셔도 앞에서 말씀드린 UVB가 피부에 이 비타민 D를 합성시켜주는 체내의 비타민 D를 합성시켜주는 메커니즘 말씀드렸죠? 네, 선 차단제 발라도 이상 없이 잘 충분히 비타민 D 합성시켜준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선 차단제 두둑히 바르시고 밖에 나가셔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또 블루라이트죠. 밤에 우리 자기 전에 막 유튜브 보다가 막 핸드폰 얼굴에 맞고 막 장 깨고 이러신 분들 계시죠? 남의 얘기 아니죠? 네, 많죠? 자,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피부가 데미지를 입을까요? 핸드폰 맞아서가 아니라 안 맞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데미지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을까요? 왜 입을까요? 맞아요. 이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에너지 중에 가장 빛이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 보실까요? 연구 결과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쇼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때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활성산소를 400%나 증가시킨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400%나. 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UV처럼 피부를 막 태우는 역할을 블루라이트가 하진 않지만 색소 침착이나 기미가 생기는 걸 유발하진 않지만 활성산소를 몇 프로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400%나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 피부를 노화들게 만들고 피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노화 경로가 동일하다고 했죠. 체내하고 혈관벽, 혈관 내벽까지 같이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되는 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 보는 거 이제 금해 주셔야 되겠죠? 밤에 그냥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딱 보시면은 자외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부암 증상들이에요. UVA는 이렇게 노화의 가속도를 불러일으키는 자외선 UVA 기억을 해주시고 UVB는 피부암을 일으키고 DNA를 손상시킨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UVB 이렇게 일관상을 입히기도 하죠. 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또 이 건강학적으로 피부학적으로 심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화면 속으로 막 집중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자외선이 뭘 가행 생성시킨다라고 했죠? 활성산소를 가행 생성시키기 때문에 여름만 지나도 내 피부 나이가 10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은 비즈니스 하실 때 박사님처럼 비즈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발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실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죠. 햇빛을 쐬면은 활성산소가 어떻게 가행 생성이 될까요? 자, 보실게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면은 우리 피부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포막의 지질막과 단백질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내 피부와 체내에. 그 다음에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활성산소가 체내에 가행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NF-kB라는 노화 유발 인자의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켜졌으니 MMF1이라는 콜라겐을 마구마구 파괴시키는 이 콜라겐 파괴 효소가 내 몸에 계속 뿌려지기 시작해요. 또 국뿐일까요? 너도 나와서 나도 나올게 하면서 사이토카인, 염직성 물질이 사이토카인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부도 이 구조층을 다 변형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체내의 혈관벽이랑 무릎 관절이랑 머리랑 다 동시에 변형시키는 겁니다. 자,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되면은 피부 구조에 달라붙으면 피부의 강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돼서 우리 관절에 달라붙으면은 루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고 뇌에 달라붙으면은 치매가 발생하는 거고 활성산소가 어디에 가서 달라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어떤 게 진행된다라고 했죠? 네, 심뇌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는 우리 만병의 근원이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우리 몸에서 유발되는 피부병들 그리고 인체에 우리가 아까 그 배우님처럼 노안 배우님처럼 안 되려면 그렇죠? 어떤 거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는 건 늘 해주셔야 돼요. 365일 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 자, 오늘부터 팩트체크 꼭 2가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에센스 크림 안에, 자, 첫 번째 팩트체크, 이 활성산소가 내 피부 구조에서 가행 생성되었을 때 이 활성산소를 소거해 줄 수 있는 특수케어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지 첫 번째 팩트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2번째 팩트체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노화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특수케어 원료가 내 제품 안에 설계되어 있는지 이 2가지를 팩트체크 해주셔야 됩니다. 즉 활성산소 케어, 강노화 케어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 더 선크림,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 다 몇 년생이세요? 다 90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세월이 야속게 내인적인 노화죠. 나이가 들면서 드는 내인적인 노화는 우리 피부 안면부에서 20%밖에 차지 안 한다라고 보고됐어요. 피부 안면부의 노화의 가속도화를 훅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 주범은 바로 누구라고 하죠? 80%가 강노화 때문입니다. 강노화. 그렇죠? 강노화도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를 가행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 강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팩트체크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소스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맨페이스 화장품 사용하시는 분들, 자, 아까 제가 블루라이트만 얘기 드렸죠. 블루라이트, 이거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맨페이스는 피부 영양 케어 성분도 설계가 되어 있지만 플러스로 UV 선 차단제도 생활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정도 SPF 15가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부스에서 막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더 소스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아까 블루라이트 우리 걱정되시죠? 맨페이스 안에는 UV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자외선 선 차단제도 함께 설계가 되어 있지만 플러스로 이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시켜 줄 수 있고 산란시켜 줄 수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성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맨페이스 안에 징크 옥사이드, 칼슘 카보네이트, 실리카, 울트라마린, 이러한 원료들이 블루라이트를 산란시키고 차단시키는 효과를 해준다. 그래서 오늘 다들 집에 가셔가지고 맨페이스 바르시고 막 쇼츠보다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네, 맨페이스 강점이 뭐죠? 우리는 맨페이스 안에는 비즈니스 하실 때 어떻게 강점 말씀 주실 거예요? 블루라이트도 우리는 차단 성분이 있다. 그리고 선 차단제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영양 케어 성분도 들어가 있다. 네, 올인원이다. 우리 미나나 팀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다시 우리 넘어가서 활성산소 말씀을 드렸고, 사진 보실게요. 얘 누굴까요? 바닷가재 레리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노화되지 않는, 늙지 않는 생명체가 바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닷가재 레리예요. 얘가 실제로 이 레리가 110세에 죽어서 포획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연구하려고 포획한 거. 이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죽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바닷가재 레리는 사람들이 포획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외상을 입히지 않는 이상 계속 삽니다. 늙지 않아요. 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누구? 탈피. 네. 자, 이 바닷가재 레리. 제가 지금 활성산소 얘기 막 말씀드렸죠.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된다.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 메커니즘.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피부 노안이 되고 몸속의 내부 장기도 왜 노안이 되는 걸까요?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되면 누구를 자꾸 단축시키는 걸까요? 생명을 단축시켜요? 좀 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거 하나 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텔로미어를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상 받으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1단계 메커니즘, 우리가 노화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두 번째 활성산소가 체내에 그리고 피부 구조에 가행 생성이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 나아가서 메커니즘은 활성산소가 피부 구조와 체내에 가행 생성이 되면은 내 몸속에 있는 텔로미어 길이를 째깍 짧게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친구가 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텔로미어 길이가 닳지 않아서? 안 닳을까요? 활성산소를 안 받아서? 인간이 포획했을 때 이미 받았을 거예요. 얘도 생명체니까. 자, 이 친구도 생명체니까는 텔로미어 길이가 우리처럼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 단축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 레리도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텔로머라제라는 텔로미어가 짧게 단축되면 다시 재생시켜주고 복원시켜주는 효소가 몸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서 짧아져도 다시 이 친구는 그 텔로머라제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텔로미어가 복구되는 거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으려고 보였겠을까요? 연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친구의 텔로미어 효소를 뺏기 위해서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텔로미어가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시죠? 자, 텔로미어 정체를 제가 파헤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노안 배우 기억나시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동갑임에도 한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DNA를 부여받고 탄생한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노안과 동안으로 갈리는 이유는 바로 텔로미어 길이에 있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텔로미어 길이가 길면 뭐죠? 동안이죠. 짧으면 노안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동안은 장수하고 노안은 단명한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이런 말들 옛말에 많이 하셨죠. 저 친구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애늙은이야, 건늙었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겉만 건늙은 게 아니라 속의 내부 장기도 늙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셀프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불쌍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텔로미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텔로미어는 우리 DNA 염기서열 말단 끝에 보호용 캡으로, 옐로우 보호용 캡 보이시죠? 말단 끝에 보호용 캡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DNA 이 생명체 유전자가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임리원이라는 저의 고유한 정보가 이 DNA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텔로미어 없이 DNA만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 공격받고 바로 전 죽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텔로미어가 본인 몸은 짧게 단축되어지고 희생되어지면서 내 생명체 DNA,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최대한 쉽게 풀어드렸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텔로미어는 무엇이다? 생명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내 생명의 보디가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 텔로미어는 째깍째깍 단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실게요. 장표 보실게요. 자, 우리가 활성산소가 가잉 생성되면 텔로미어가 단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메커니즘을 제가 이해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햇빛 받았죠? 그럼 내 텔로미어가 햇빛을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가잉 생성되면서 우리 체내에 있는 건강한 세포, 건강한 단백질, 피부 구조 조직을 계속 1초에 한 번씩 공격합니다. 1초에 한 번씩 공격받은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 분열을 일으키겠죠.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 이 메커니즘처럼 짧아지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과 동시에 우리 몸속에서 텔로미어가 째깍째깍 단축되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왜냐하면 DNA를 지켜주기 위해서죠. 근데 자, 보실게요. 4단계 보실게요. 텔로미어가 없죠. 달아지다가 4단계 텔로미어가 이제 없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생을 다한 사람의 몸속을 보시면은 텔로미어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 아니고 죽은 후의 모습이에요. 이제 텔로미어가 없어요. 네, 그래서 텔로미어는 계속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떠나는 거예요. 네, 우리 지켜주기 위해서.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자, 이 텔로미어는 이건 운동화 끈인데, 텔로미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운동화 끈에 우리 말단 끝에 플라스틱 보호용 캡 있죠? 걔가 계속 보디가드 해주다가 넘어져도 걔가 지켜주고, 운동화 끈 해지지 않게 지켜주다가 결국 플라스틱 보호용 캡도 해지죠. 그럼 운동화 끈 다 찢어져가고 못 쓰죠? 바로 그 역할이 보호용 캡처럼 텔로미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림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혹시 텔로미어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계시나요?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텔로미어는 이렇게 활성산소 공격을 받고 분열이 일어난과 동시에 단축이 되어지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우리도 레리처럼, 바닥까지 레리처럼 텔로머라제라는 텔로미어를 복구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효소를 계속 풍부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도 늙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텔로머라제, 이 효소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계속 지려밟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P53이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은 얘가 움직여줘요. P53이라는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얘도 활성산소 같은 역할을 해요. 두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P53이라는 역할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세포 분열 그만 멈춰하고 정지시킵니다. 여기까지는 고맙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다시 텔로미어 길이를 복구시켜주는 텔로머라제까지 같이 발현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 노화와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유발 원인은 유전자일까요? 유전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바로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는 가행 생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죠? 첫 번째, 텔로미어 단축시켜버린다. 두 번째, 텔로미어 복원 억제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텔로미어가 자라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바닷가자 레리처럼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암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자 레리처럼 우리가 계속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장수하면서 동안으로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항상 비법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귀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실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의 피부 노화, 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지 자외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총 3가지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외선은 무엇이라고 했죠? 1급 발암물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노화의 가속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강노화의 주범이다. 자외선 기억해 주시고,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조사된과 동시에 뭐가 가행이 생성된다라고 했죠? 활성산소와 가행 생성이 된다. 그로 인해서 뭐가 짧아진다라고 했죠? 텔로미어가 단축된 텔로미어가 재생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자외선이다. 좀 더 파고들어서 노화의 주범은 누구다? 활성산소다. 네, 나쁜 놈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활성산소가 근데 두 얼굴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행 생성되었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재 레리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왜 계속 활성산소 수치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왜일까요? 그와 함께 플러스로 왜 어린 친구들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서 활성산소가 증가가 안 되는 걸까요? 자외선 안 봐서? 분해를 좀 더. 네. 자, 나이가 들수록 맞아요, 사장님. 좀 더 소스를 얹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항산화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생체 물질이 굉장히 많죠. 콜라겐도 많고, 그리고 파이브로넥틴도 많고, 아주 좋은 줄기세포도 많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줄기세포도 없어지고, 파이브로넥틴도 없고, 히알루론산도 없고, 콜라겐도 없고, 우리 생체 항산화 물질들이 계속 고갈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퇴치시켜줄 수 있는 황산화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레리처럼 장수하시려면 첫 번째는 내 몸의 항산화 능력을 키워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항산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트라인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뭘까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은 나는 굉장히 무해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활성산소가 1년에 한 번 가행 생성될까 말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활성산소가 특별한 이슈 때만 체내에서 가행 생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 술 마실 때도, 아까 한숨 쉴 때도, 그리고 자, 손 들어 보실게요. 앞바다리 자주 하시는 분들, 저 앞바다리 되게 자주 해요. 양반다리 자주 하시는 분들, 그쵸? 되게 편해요, 그쵸? 그럼 질문입니다. 앞바다리, 양반다리 자주 하시면 활성산소가 피부와 체내에 가행 생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될까요?
텔러미가 짧아지시면 역시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이 전문적인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앞바다리를 하죠. 그러면 공급되고 있던 혈류가 다리를 구부리니까 차단되죠. 그럼 우리가 이때 계속 앞바다리 유지하고 있으면 다리가 저리죠. 쩌리쩌리 지나죠. 그래서 다리를 피게 되죠. 이때 차단되었던 혈류가 공급이 이제 확 뚫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증상은 저려요, 다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재갈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재갈류 현상이 느껴질 때는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지금 풍년이로구나 하고 마구마구 가행 생성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는 내가 가식할 때도, 내가 마라탕을 먹을 때도, 내가 뭐 조금 뭐 운동을 평상시보다 더 오버해서 했을 때도 매일매일 일반적으로 가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주셔야 돼요? 황산화력을, 젤슈츠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맞아요. 젤슈츠 안에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실제로 그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되었을 때 그냥 손 놓고 몸에서 알아서 방어해 주겠지, 퇴치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두시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몸의 중성자 핵,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뭐 파이브로넥틴, 줄기세포 다 손상된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버드 의대 그 연구팀에서 굉장히 좋은 플랜을 내세워줬는데,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가행 생성됐을 때 바로 황산화제를, 비타민 C, 이 셀렌과 같은 항산화제를 계속 먹고 피부에 운영하면은 이 가행 생성된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다라고,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산화력을 높여주셔야 돼요, 항상.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더 플러스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때, DSC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품만 떼서 먹어야 돼요. 제품 먹으면서 뭐도 해주셔야 돼요? 운동 중에서도 가장 어떤 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걷기도 좋아요. 하나 더. 맞아요. 근력 운동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력 운동 막 장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단 오르는 것부터 해주세요. 계단 내려가는 건 금해주시고, 올라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그리고 뭐 스쿼트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거 까치발 들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사장님 하시는 거 앉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런 근력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은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 중에서도 그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의 일종이에요. 얘도 같이 동시에 분비가 되면서 우리 피부를 예쁘게 해줍니다. 네, 피부 노화를 개선시켜주는데 너무나도 고마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보시면 운동하시는 분하고 운동 안 하시는 분하고 보면은 연배 차이가 좀 나 보이죠. 네, 김종국 씨 아시죠? 50세 넘었는데 50세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징그러워요. 네, 그렇게 항상 우리 뭐 해주셔야 돼요? 피트라인 드셔서 황산화 능력을 체내에서 일깨워 주시면서 플러스로 운동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게 논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C, 이 셀렌과 같은 이런 항산화 원료들이 운영이 되고 피부에 섭취가 되면 이너뷰티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체내의 항산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안 장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 좀 더 파헤쳐 들어가 볼게요.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잡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파워 칵테일이나 뭐 이런 항산화제를 한꺼번에 막 5포에서 막 때려 먹기보다는 6시간 간격으로 챙겨서 먹어주는 게 좋겠죠. 네, 이것도 꿀팁이죠. 네, 제가 논문 많이 찾아볼게요,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피트라인으로 황산화 능력을 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네. 자, 보시면 첫 번째, 액티바이즈 세럼 아직도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꼭 발라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비즈니스 하실 때 어떻게 소구하면 좋으실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는 많은 분들께 우리만의 강점으로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액티바이즈 세럼 안에는 커피 추출물, 두날리 엘라살리나 추출물, 유비키논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많은 원료들도 더욱더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 3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핵심적인 역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팩트 체크 하시라고 했죠. 화장품 시장에 미백 개선 성분,
주름 개선 성분 이런 제품 없는 거 있나요? 이제 다 화장품 시장에 많아요. 그렇죠?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해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들어가 있어서 미백에도 좋아요. 주름 개선, 탄력, 미백 다 해주면서 플러스로 강노화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두날리엘라 살리나 추출물. 얘는 KCI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논문을 찾아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자, 두날리엘라 살리나 추출물은 이 액티바이즈 세럼 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에 딱 운영이 되면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를 예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외선 UVB 때문에 염증 물질이 계속 피부에 진피층을 손상시킨다라고 했죠. 그것을 방어해 준다. 염증 매개인자를 발현을 감소시켜 준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액티바이즈 세럼 어떻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강노화까지 케어 가능한 특수 케어 원료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 세럼은 그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피부 탄력, 미백에 도움이 되면서 활성산소를 소거해주는 능력이 있는 원료들도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노화 케어, 활성산소 가행생성내 활성산소 소거 능력까지 있는 제품이다라고 많은 분들께 소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되죠. 자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셔야 돼요. 말로. 네. 그리고 블로그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자료 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교육 자료는 많은 분들께서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우리 사장님들께서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때 내가 스터디하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는 거 NO! 그리고 설명할 때 교육자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건 NO!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네, 스터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름이어서 브라이트닝 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따가 따로 만나요. 이따 저랑 따로 만나시고. 자, 보실게요. 저는 피부 끈적끈적하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료 먹다가 조금만 쏟아도 막 되게 불쾌해요. 그런 사람이 여름철에 땀이 뻘뻘 나도 브라이트닝 크림은 꼭 바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원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은 활성산소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콤플렉스로 설계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잘 소거가 되면 우리 어떤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갈 수가 있죠? 텔로미어가 단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트라인 화장품 안 쓰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꼭 해주시기를 제가 피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료가 너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두알리 엘라 살리나 추출물 그리고 드럼 스티키 추출물 논문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구조에 그리고 진피까지 침투한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강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 논문 자료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 사용하시고 피부가 되게 맑아졌어요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파 알부틴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 알부틴은 미백 원료에 도움이 되는 원료인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비타민 C, 레티놀 들어보셨죠? 미백의 노화 개선에 좋죠. 근데 저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극이 센 성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알부틴은 미백 원료이지만은 무자극 원료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바르셔도 좋겠고 그리고 연꽃 추출물 안에는 정화력이 좋은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운영을 해주시면 피부가 속까지 형광등 킨 것처럼 맑아져요. 피부의 정화 능력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은 안 쓰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을 원료가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면은 부스에 있을 때 이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뭉친다, 그쵸? 뭉친다, 밀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부층이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돼서 무엇일까요? 각질이 있어서. 네.
좋아요. 네. 자, 다 우리 모든 사장님들께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좀 소스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리콘이나 이렇게 화학 성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 한국 화장품들 피부에 바르면 너무 잘 발리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피부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 장벽에 너무나도 안 좋은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발림성을 좋게 만들려면은 화학 성분을 듬뿍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피부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마 테스트에 받은 이유가 다 있죠. 이 바른 유연성이나 사용감은 조금 뻑뻑하고 밀릴 수 있으나 피부는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스킬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화장품 크림 듬뿍 바르시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제품은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쓸 수 있거든요. 양을 적당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피부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고 그만 만지세요. 계속 만지면 점도가 높아져서 때처럼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화장품은 근데 계속 막 30번, 40번, 50번 문질러도 때 안 생기죠? 그 이유가 화학 성분을 많이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7번, 10번 정도만 롤링 하시고 그만. 네. 그럼 흡수가 안 되면 어떡해요? 얼굴에 그냥 겉발라져 있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NTC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진피층까지 잘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제품만의 강점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햇빛 세게 되면 활성산소가 가행 생성이 되는데 이때 노화 유발인자 그리고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MMP 분해 효소 다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 우리 여기서 어떤 거 작업 과정에서 피부가 동안이 되려면 어떤 것을 작업해 주셔야지만 노안이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밖에 안 나가면 될까요? 올드보이처럼 계속 집에서만 만두 먹고 밖에 안 나가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성산소는 사실 가행 생성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노화 유발 이제 NF-kB가 켜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켜졌더라도 MMP1이라는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분해 요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발현되지 않도록 시동을 꺼버리면 됩니다. 즉 지려 밟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원료를 우리 액티바이드 세럼과 포에버 크림에 함유되어 있는 드럼스티키 추출물, 두날리 엘라 살리나 추출물이 콜라겐 파괴 요소를 발현을 억제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을 억제시킨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자, 우리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일까요? 노화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강점으로 활성산소 소거 그리고 또 강노화까지 케어해 주는 특수 케어 원료로 설계되어 있는 프리미엄 화장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 논문이에요. 다 보고됐죠? 다 논문이고 다 함께 우리 블루박스 큰 소리를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드럼스틱 활성산소 소거 작용을 해주고 UVB로 유도된 염증 물질이 세포 손상을 일으킬 때 세포를 보호해주는 원료이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유발시키죠. 이것을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준다라고 두날리엘라 드럼스틱 얘네가 다 인증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좋아 보이죠. 또 플러스로 하나 더 소스 드릴게요. 비즈니스 하실 때 많은 분들께 강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포에버 크림 안에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주고 찬란시켜줄 수 있는 산란시켜서 방어하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블루라이트를 산란시켜주는 성분 에치렉 띵띵띵 길죠. 영어의 보론라이트 라이트 이런 성분들이 블루라이트도 산란하고 차단하고 방어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황산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는 성분들 다 설계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 비즈니스 하실 때 우리 제품을 써야 돼. 왜 써야 돼? 했을 때 설명해 주시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원료들도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헤쳐 들어가 볼게요. 피트라인을 쓰는 건 좋으나 피부 타입마다 다 다르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성 피부, 중성 피부 다 나눠져 있죠. 네, 피부 타입을 알고 싶은 분들은 세안하시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발라보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건성인 분들은 제가 그래요. 너무 따갑고 간지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건조해요. 그러면 건성이고 민감성인 거죠. 세안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기름도 거의 없고 당김도 없으면은 중성 피부 건강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셔서 내 피부 타입을 체크를 해서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피트라인을 피부 타입별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죠. 이때 관리 잘 안 되면 민감성 피부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건성 피부 보실게요. 이렇게 운영을 해주세요. 아침에 웬만하면 물세안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링 마스크, 건선인 분들이 각질이 계속 일어난다고,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피부 지질막이 훼손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각질이라고 생각하시고 필링 마스크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럼 민감성 피부로 바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성 피부에서 일어나는 피부 각질은 필링 마스크로 지워내는 게 아니라 보습제를 계속 발라서 진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관리해 주시면 좋아지거든요. 그런 초점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나는 지성 피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지가 일단 많죠.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십시오. 노폐물 잘 흡착해서 제거할 수 있는 클렌징 폼, 세럼까지 좀 운영을 해주시고, 너무 지성이 심하고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나는 지성이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면 태기를 하셔서 맨페이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 우리 크림 있죠, 밸런싱 크림, 이것도 지성 피지 분비가 너무 심하고 여드름, 한홍성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시겠고, 나는 그 정도 지성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필링은 한홍성 여드름이나 이런 너무나도 극도로 심한 지성 피부는 필링은 월 2회 정도만 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은 지성 피부는 한 3, 4회 정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부위별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복합성이거든요. 저는 여기가 많이 당겨요, 이 존이. 그러니까 여기 볼 애플존이, 그렇죠? 애플존은 저 포에버 크림 두둑하게 발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코 같은 데는 액티바이즈 세럼 정도로만 가볍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는 최대한 화장품 다이어트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케어 밸런싱 크림 반드시 운영을 해주시고요. 피부 진정과 회복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건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는 반드시 오메가3 꼭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피부 지방산 구조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주시면은 피부가 당기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고, 피부에 더욱더 민감해지지 않도록 오메가3가 도와줍니다. 그렇게 섭취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 사진 찍으셨죠? 이렇게 알맞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333 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저 우리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제가 우리 사장님들 뵐 때 정말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직업이 뭐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 노화에 가속도화가 붙을 수 있는 제 체내 환경이겠죠. 네, 그 목에도 염증이 많겠죠 지금. 근데도 피부는 아직 탱탱하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 피부로는 어디 가서 잘 안 졌어요. 먹는 거하고 피부로는 잘 어디 가서 안 져요. 네. 말도 안 져요. 말은 많이 져줘요. 네, 저는 그냥 항상 해탈하고 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실 너무 재밌으신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저는 피부과 가서 줄기세포 엑소좀 주사 막 이런 거 안 맞아요. 오로지 스킨케어로 승부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 나이 검사해 보면은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기도 해요. 자, 피부과 가지 않고 피트라인 홈케어 하시면서 내 피부 동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법 333 비법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3은 무엇일까요? 항상 아직도 화장대 욕실에 액티바이즈 세럼 안 갖다 놓으신 분들 계세요? 세안하시고 3초 안에 액티바이즈 세럼을 저는 3번 발라요. 한 번 바르고 5초 정도 있다가 2스텝 바르고 또 5초 정도 있다가 3스텝 바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확실히 다르죠, 사장님? 맞아요. 네. 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한 달에 거의 한 3통 이상은 써요. 예,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루틴은 앞에서 제가 피부 타입별로 다 말씀드렸으니까는 이 두 가지로만 활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 3은 3초 이내에
3번 바르는 거 3스텝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은 피부가 건조한 꼴을 못 봅니다. 피부 건조해지면 바로 노화 가속도 하거든요. 이 강노와 활성산소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원료로 설계된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을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피부에 바릅니다. 양을 조절해서. 네, 양을 막 듬뿍 바르고 얼굴이 떴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적당량에서 팔자주름에도 많이 바르고 눈가에도 많이 발라요. 국소 부위로 바르기도 해요. 3시간에 한 번씩. 맞아요, 사장님. 이렇게 부위로.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에는 주말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주말에 3시간에 한 번씩. 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많이 뜬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영케어 밸런싱 크림 있죠? 어쨌든 피부가 건조하게 두시면 안 돼요. 영케어 밸런싱 크림을 활용해서라도, 액티바이즈 세럼을 활용해서라도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발라주셔야 됩니다. 메이크업 안 하셨을 때. 저는 평일에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히 하고, 세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있죠? 마스크샷. 이것을 일주일에 3회 트리트먼트 합니다. 일주일에 3회는 꼭 사용을 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하루에 잠을 많이 못 자도 한 24시간 숙면한 것처럼 피부가 탱탱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렇게 홈케어 해주시길 바라겠고, 피부과 가서 돈 쓰지 마세요. 네, 주사 아픈 거 맞고 막 그러지 마세요. 바늘 없는 주사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함께 이제 발랐죠? 이 강노화에 좋은 화장품 얼굴을 운영해 주셨으니까 드셔주셔야 되겠죠? 자, 핵심 포인트 딱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섭취하시는 삼총사 섭취하시면서 이너뷰티 향산화에 효과가 좋은 아이비5 피트라인 뷰티 갤링핑과 함께 겸해 주시면은 훨씬 더 체내의 항산화력을 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아이비5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 함께 레드박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한 DNA 손상을 예방해주는 IB5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피트라인 뷰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레드박스 우리 자,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피트라인 뷰티 안에는 이렇게 포도씨 추출물 등의 원료가 설계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소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름철에 특히 우리 피부 많이 건조하죠. 연로화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글리세린, 스ኳ알렌, 식물성 오일 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피부에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 공급을 히알루론산을 계속 공급시켜주고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원료로 피트라인 뷰티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파기효소였죠. MMP. 얘를 억제시킵니다. 피트라인 뷰티의 콜라겐의 역할들이. 그래서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존 콜라겐 분해 감소, 콜라겐 합성 촉진에 도움을 주는 뷰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갤링핏 관절뼈 건강에 좋죠. 피부에도 좋아요. 오늘 피부학적 시간이니까 피부학적으로 좀 더 파헤쳐 드리자면은, 갤링핏 안에는 상어 연골 분말과 글루콘산동이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신과 라이신 교차를 결합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시작!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바로 갤링핏이다 라고, 그와 함께 UVB로 인한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게 바로 갤링핏이다. 그래서 피부 건강에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NTC 설계되어 있어서 원료 안전하게 잘 유지되면서 진피층까지 흡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NTC, 피트라인 다 설계되어 있죠? 네. 흡수력이 좋은 점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제품은 효능 효과도 다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핵심 USP예요. 오늘 제가 올라와서 신목소리로 막 이렇게 열연을 했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바닥까지 내리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페이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만난 시간이 유익한 거죠. 자, 보실게요. 핵심 USP 이 한 페이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화장품은 안티에이징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해주는 강점이라고 했죠? 활성산소와 강노화 특수 케어 해준다. 네, 이게 바로 피부 안면부 노화의 80%라고 했죠. 이걸 잡아줄 수 있는 특급 원료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 많은 분들께 강점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이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화장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섭취해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큰 소리로 맨 세 번째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시작! 피부 속 활성산소 억제 및 강노화 케어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 프리미엄 원료 설계와 또 독일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 민감한 피부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NTC 특허 공법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유효 성분을 진피까지 흡수시켜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트라인 이너뷰티 운영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미백 효과도 있고. 그 우리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동안. 그리고 피부 주름하고 우리 내부 장기하고 따로인가요? 각계전 아니죠. 이제 주름이 생기면은 우리 피부 주름 케어는 내 내부 장기도 같이 케어해주는 이로운 영향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거울 보고 막 케어하실 때 공주병이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난 지금 내부 장기도 케어하는 거거든, 나 배웠거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막. 그리고 또 두 번째, 활성산소가 강하게 생성되는 거를 막아주셔야 돼요. 텔로미어가 단축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황산화력을 몸에 강화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3총사, 우리 스타 상품 3총사 있잖아요. 섭취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 함께 이 원료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애칭을 제가 정했어요. 이 제품이 하고 있는 역할인 거죠. 저와 함께 레드박스에 있는 제품 애칭, 강의장이 떠나가려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액티바이즈 세럼은 우리 피부와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죠?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액티바이즈 세럼은 강노화 차단 세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억제 크림,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은 피부 활성 억제 크림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세 번째 아이브5는 시작! 물질이 풍부해서 항산화력 최강 스프레이다. 다 비타민 B5 소지하시고 뿌려주세요. 그리고 또 피트라인 뷰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시작! MMP 억제, 콜라겐 합성 촉진, 파워 콜라겐 지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세 번째 갤링핏은 시작! 활성산소 제거, 피부 관절 건강 특수 부대이다 라고 애칭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각각 제품의 역할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사진 촬영하신 거 나만 수정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사장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트라인으로 활성산소 케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